여러분, 주변에 유독 친절하고 거절 한번 못할 것처럼 선한 미소를 짓고 있지만 이상하게 그 사람과 대화만 나누면 기운이 빠지고 돌아서면 마음 한구석이 찝찝했던 경험이 없으신가요? 분명히 나쁜 말을 한 것도 아니고 오히려 나를 위하는 척 말을 건네는데 시간이 갈수록 내 삶이 조금씩 무너지고 있다는 기분이 든다면 여러분은 지금 아주 위험한 사람과 엮여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흔히 악마는 뿔을 달고 거친 숨을 내쉬며 다가올 것이라 생각하지만 진짜 무서운 사람은 가장 평범하고 가장 따뜻한 가면을 쓴 채 우리 곁에 머뭅니다.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의 선의를 이용하고 여러분의 에너지를 야금야금 갉아먹으며 결국에는 여러분의 영혼마저 황폐하게 만듭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일까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런 가짜 선인들을 구별해내고 나 자신을 지킬 수 있을까요? 이 답답하고도 풀리지 않는 인간관계의 수수께끼를 풀기 위해 조선 최고의 실학자이자 인간 통찰의 대가였던 정약용 선생의 지혜를 빌려보려 합니다. 정약용 선생은 18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유배 생활을 하며 권력의 정점에서 밑바닥까지 모든 인간 군상을 경험하신 분입니다. 세상의 온갖 풍파를 겪으며 그가 깨달은 착해 보이지만 절대로 가까이에서는 안 될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 멀리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부터 한 남자의 일상을 통해 아주 깊이 있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어느 일터에 박민수라는 남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동료들 사이에서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는 소리를 들을 만큼 언제나 부드러운 미소와 친절한 말투를 잃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어려운 부탁을 하면 자기 일처럼 발벗고 나섰고 누군가 실수를 하면 괜찮다며 다독이는 넓은 아량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와 가깝게 지냈던 이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이유 모를 자책감과 무력감에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박민수 씨는 겉으로는 늘 상대를 위로하는 척했지만 교묘하게 상대의 약점을 건드려 자존감을 깎아내렸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도 실수를 하셨네요. 괜찮아요. 제가 다 수습할게요. 그런데 다음에도 이러면 큰일 날 텐데 걱정이네요. 이 말은 겉으로 보기엔 걱정처럼 들리지만 듣는 이의 마음속에는 내가 무능하다는 낙인을 깊게 새깁니다. 박민수 씨는 상대의 고통에 공감하는 척하면서도 그 정보들을 수집해 다른 사람들에게 은근히 퍼뜨리며 자신을 더욱 돋보이게 만드는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선한 사람인지 증명하기 위해 주변 사람들을 끊임없이 도움을 받아야만 하는 모자란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정약용 선생이 경계하셨던 입에는 꿀을 바르고 뱃속에는 칼을 품은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정약용 선생께서는 유배지에서 아들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군자는 그 마음이 넓고 평온하며 소인은 언제나 이익을 쫓아 전전긍긍한다. 참된 사람은 겉을 화려하게 치장하지 않아도 그 빛이 밖으로 배어나오지만 거짓된 사람은 겉으로 인자함을 가장하여 자신의 욕망을 감추려 한다. 선생께서는 인간의 본성을 꿰뚫어 보시며 말과 행동이 다른 자들을 가장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특히 남을 칭찬하는 듯 하면서도 은근히 깎아내리는 자, 약한 사람 앞에서는 굴림하고 강한 사람 앞에서는 비굴한 자,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언제든 신의를 저버릴 준비가 된 자들을 가리켜 인간의 가죽을 쓴 짐승과 다를 바 없다고 꾸짖으셨습니다. 박민수 씨의 사례에서 보듯 현대 사회에서도 이런 가짜 선인들은 도처에 널려 있습니다. 그들은 여러분의 곁에서 가장 친한 친구인 척, 가장 의지할 만한 선배인 척 다가옵니다. 하지만 정약용 선생의 가르침에 따르면 우리는 그들의 미소가 아닌 그들의 행실을 보아야 합니다. 정약용 선생께서는 사람을 판단할 때 반드시 살펴야 할 기준을 세우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사람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어떻게 행동하는가, 그리고 자신보다 약한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가 하는 점입니다. 박민수 씨는 상사나 힘 있는 사람 앞에서는 한없이 부드러웠지만 식당의 종업원이나 배달원에게는 사소한 일로 짜증을 내곤 했습니다.
선생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평소에는 예의 바른 척하던 사람이 자신의 이익과 상관없는 미천한 자를 대할 때 비로소 본성이 드러난다. 진정한 어질문 상대의 신분이나 지위에 상관없이 한결같은 마음으로 대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우리는 누군가 나에게 친절하다고 해서 그를 좋은 사람이라 단정지어서는 안 됩니다. 그 친절이 목적이 있는 연극인지 아니면 깊은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인격인지 구별해야 합니다. 박민수 씨처럼 겉모습만 착한 사람들은 상황이 자신에게 유리하게 흘러갈 때만 가면을 유지합니다. 하지만 자신에게 조금이라도 손해가 오거나 더 이상 얻어낼 것이 없다고 판단되는 순간 그들은 차갑게 돌변하여 여러분의 가슴에 대못을 박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알아보고 피해야 할까요? 정약용 선생의 지혜를 바탕으로 착해 보이지만 피해야 할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들은 지나치게 자신의 선행을 강조하고 남을 돕는 일을 생색내며 떠벌리는 사람들입니다. 진정으로 마음이 선한 사람은 자신이 한 일을 굳이 알리려 애쓰지 않습니다. 그저 마음이 시키는 대로 행할 뿐이며 그 결과에 대해 보상을 바라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가짜 선인들은 자신이 얼마나 희생했는지, 자신이 얼마나 손해를 보면서까지 여러분을 도왔는지 끊임없이 상기시킵니다. 이는 상대를 부채감의 감옥에 가두어 자신의 통제 아래 두려는 교활한 전략입니다. 정약용 선생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덕을 베풀고 그것을 잊지 못하는 것은 오히려 덕을 쌓는 데 방해가 된다. 자신이 베푼 것을 자랑하는 순간 그것은 이미 순수한 선의가 아니라 거래가 된 것이다. 만약 여러분 주변에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했는데 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여러분을 소중한 동반자가 아닌 자신의 우월감을 충족시키는 도구로 여기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둘째로 피해야 할 사람은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으로 남고 싶어하는 만인 공통의 친구입니다. 언뜻 보기에 이런 사람들은 갈등을 싫어하고 원만한 성격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자신의 확실한 주관도 정의감도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약용 선생께서는 이런 부류를 향원이라 부르며 매우 경계하셨습니다. 향원은 마을에서 점잖고 점잖은 척하지만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대중의 비위만 맞추는 비겁한 자들이다. 그들은 악을 보고도 눈을 감으며 선이 고난을 당해도 외면한다. 그저 자신의 평판을 지키기 위해 비겁한 침묵을 지킬 뿐이다.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는 자는 결국 아무에게도 진실한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상황이 불리해지면 언제든 여러분을 배신하고 다수의 편에 설 것입니다. 갈등이 두려워 진실을 외면하는 사람 곁에 있으면 여러분은 정작 도움이 필요한 순간에 외롭게 버려질 수 있습니다. 셋째로, 타인의 불행을 은밀히 즐기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다가와 여러분의 실패나 아픔을 묻습니다. 세상에 어쩌면 좋니? 정말 힘들겠구나. 이런 공감의 말 뒤에는 자신은 그런 불행을 겪지 않았다는 안도감과 남보다 나은 위치에 있다는 비릿한 쾌감이 숨겨져 있습니다. 박민수 씨 역시 동료가 승진해서 누락되었을 때 가장 먼저 달려가 위로하는 척했지만 실제로는 그 소식을 여기저기 전하며 분위기를 흐려놓았습니다. 정약용 선생께서는 인간의 시기심을 가장 무서운 독 중 하나로 보셨습니다. 남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해주는 것이 가장 어렵고 남의 실패를 진심으로 슬퍼해주는 것이 가장 귀하다. 남의 눈물을 보고 속으로 웃는 자와는 결코 길을 함께하지 말라. 여러분이 잘 될 때 시기하거나 어려울 때 겉으로만 위로하며 속내를 살피는 사람과는 거리를 두는 것이 여러분의 정신 건강을 지키는 유일한 길입니다. 넷째로, 말과 행동의 일관성이 없는 사람을 피하십시오. 가짜 선인들은 말로는 천하의 모든 도리를 다 지킬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막상 실천해야 할 순간이 오면 핑계를 대고 빠져나갑니다. 그들은 약속을 가볍게 여기며 상황에 따라 말을 바꾸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정약용 선생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군자의 말은 무거워야 하며 한 번 내뱉은 말은 반드시 실천해야 한다.
말만 번드르르하고 행동이 따르지 않는 자는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아 믿음을 줄 수 없다. 사람을 판단할 때 그 사람의 화려한 미사여구에 취하지 마십시오. 그 대신 그가 평소에 작은 약속을 어떻게 지키는지, 어려운 상황에서도 자신의 원칙을 고수하는지를 지켜보십시오. 일관성이 없는 사람은 결국 여러분을 혼란에 빠뜨리고 중요한 순간에 여러분의 손을 놓아버릴 것입니다. 다섯째로, 지나치게 겸손을 떨며 자신을 낮추는 사람을 경계하십시오. 진정한 겸손은 자신의 실력을 알면서도 뽐내지 않는 것이지만, 가짜 선인의 겸손은 남들로부터 칭찬을 끌어내기 위한 미끼입니다. 그들은 자신을 부족한 사람이라 칭하며 상대를 안심시키지만 속으로는 누구보다 강한 권력욕과 명예욕을 품고 있습니다. 이런 부류는 나중에 자기가 원하는 바를 이루지 못하면 자신을 낮춰주었던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공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정약용 선생께서는 가짜 겸손을 교활함의 다른 이름이라 보셨습니다. 참된 겸손은 마음에서 우러나와 태도로 나타나는 것이지 말로써 스스로를 비하하여 관심을 구걸하는 것이 아니다. 지나친 자기 비하는 오히려 교만의 변형일 수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여섯째로, 주변 사람들의 험담을 교묘하게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인데 라는 말로 시작하여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에 대해 나쁜 말을 했다고 전해줍니다. 이는 겉으로는 여러분을 챙겨주는 척하지만 실제로는 여러분과 주변 사람 사이를 이간질하여 고립시키려는 의도가 숨어 있습니다. 박민수 씨는 이 방법을 아주 교묘하게 사용했습니다. 누구보다 친절한 얼굴로 다가와 비밀을 공유하는 척하며 집단 내의 신뢰관계를 무너뜨렸습니다. 정약용 선생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남의 말을 옮기는 입은 날카로운 칼보다 위험하다. 이간질하는 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스스로 독을 마시는 것과 다름없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다른 이의 험담을 전한다면 그 사람은 다른 곳에 가서 여러분의 험담을 할 확률이 100%입니다. 이런 사람과는 깊은 대화를 나누지 않는 것이 상책입니다. 일곱째로, 감정을 무기로 사용하는 사람을 멀리하십시오. 그들은 자신이 얼마나 상처받았는지를 강조하며 여러분의 죄책감을 자극합니다.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나한테 이럴 수 있니? 내가 너무 착해서 항상 당하고만 사는 것 같아. 이런 말들은 상대를 나쁜 사람으로 만들고 자신을 영원한 피해자로 설정하여 타인을 조종하려는 수법입니다. 정약용 선생께서는 마음의 다스림을 강조하시며 자신의 감정을 제어하지 못하고 타인에게 전가하는 자를 경계하셨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는 자가 어찌 남을 대할 수 있겠는가. 감정으로 사람을 묶어두려는 자는 진실한 인연을 맺을 자격이 없다. 감정적 호소에 휘둘려 부당한 요구를 들어주기 시작하면 그 관계는 이미 비정상적인 종속관계로 변질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토록 복잡하고 음흉한 인간관계 속에서 어떻게 나 자신을 지키고 정약용 선생이 말씀하신 군자의 길을 걸을 수 있을까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사람에 대한 지나친 기대를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잘해주면 그도 나에게 잘해줄 것이라 믿습니다. 하지만 정약용 선생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은혜를 베풀 때는 보답을 바라지 말고 사람을 대할 때는 먼저 그 사람의 본성을 냉철하게 통찰하라. 사람을 좋아하는 것과 사람을 신뢰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상대의 따뜻한 말투에 취해 경계심을 풀지 마십시오. 대신 그 사람의 삶의 궤적을 보십시오. 그가 과거에 친구를 어떻게 대했는지, 그가 공경에 처했을 때 어떤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했는지, 그 데이터가 바로 그 사람의 진짜 얼굴입니다. 다음으로 명확한 경계를 설정해야 합니다. 착한 사람이라는 프레임에 갇혀 싫은 소리를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정약용 선생께서는 옳은 것은 옳다고 하고 그른 것은 그르다 말하는 것이 참된 지식인의 자세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가짜 선인들은 여러분의 경계선이 흐릿한 것을 귀신같이 알아차립니다. 그들은 조금씩 선을 넘으며 여러분을 테스트하고 거절하지 못하는 여러분의 성정을 이용해 자신의 이득을 취합니다. 이때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단호해지는 것입니다.
안 됩니다. 그것은 무례한 행동입니다. 라고 정확히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약용 선생께서도 유배 생활 중 수많은 유혹과 협박을 받았지만 자신의 신념과 선을 결코 양보하지 않으셨습니다. 단호한 거절은 상대에 대한 공격이 아니라 나 자신을 지키는 최소한의 울타리입니다. 또한 고립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가짜 선인들은 여러분이 혼자가 될까봐 두려워하는 마음을 이용합니다. 나 아니면 누가 너랑 놀아주겠니? 라는 식의 가스라이팅을 일삼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약용 선생께서는 유배지에서의 그 지독한 고독을 오히려 자신을 연마하는 축복의 시간으로 삼으셨습니다. 홀로 있어도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사는 것이 진정한 힘이다. 나쁜 친구와 100년을 함께하는 것보다 홀로 앉아 고전을 읽으며 자신과 대화하는 것이 100배 낫다. 품격 없는 사람들과 어울리며 에너지를 낭비하느니 차라리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며 내면을 단단하게 다지는 것이 훨씬 이롭습니다. 혼자서도 행복할 수 있는 사람만이 좋은 사람을 구별해낼 수 있는 맑은 눈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정약용 선생의 지혜를 우리 삶에 적용한다는 것은 단순히 나쁜 사람을 피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곧 내가 먼저 그런 사람이 되지 않겠다는 다짐이기도 합니다. 우리 안에도 박민수 씨 같은 모습이 조금씩은 숨어 있을지 모릅니다. 남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혹은 갈등이 싫어서 진심이 아닌 친절을 베풀고 있지는 않은가요? 혹은 나보다 약한 사람을 무의식적으로 무시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정약용 선생께서는 매일 아침 자신을 돌아보며 마음의 먼지를 닦아내는 수양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그가 유배지에서 그토록 많은 저서를 남길 수 있었던 것은 사람에 대한 원망이나 복수심에 사로잡히지 않고 오직 진리와 백성을 위한 길에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나쁜 사람을 미워하는 데 에너지를 쓰기보다는 그들을 멀리하고 남은 시간과 열정을 나의 성장을 위해 써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정말 좋은 사람도 많지만 좋은 사람인 척하는 이들도 그만큼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정약용 선생의 통찰을 꼭 기억하십시오. 겉모습의 화려함보다 내면의 단단함을 보십시오. 말의 달콤함보다 행동의 정직함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남의 시선에 휘둘려 나 자신의 소중함을 잃지 마십시오. 정약용 선생께서 척박한 땅 강진에서 핀 꽃처럼 여러분도 인간관계의 풍파 속에서 자신만의 향기를 잃지 않는 아름답고 단단한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람은 고쳐 쓰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 있습니다. 특히 자신의 본성을 선함으로 위장하는 사람들은 더욱 그렇습니다. 그들을 바꾸려 노력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만큼이나 무모하고 지치는 일입니다. 대신 그들에게서 한 걸음 물러나십시오. 그것이 그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가르침이자 여러분 자신을 구원하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정약용 선생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악한 자를 피하는 것은 비겁함이 아니라 지혜로움의 극치이다. 진정한 용기는 싸워야 할 때 싸우는 것이고 진정한 지혜는 엮이지 말아야 할 자를 알아보는 것이다. 오늘 밤 가만히 눈을 감고 여러분의 주변을 떠올려 보십시오. 나의 진심을 이용해 자신의 배를 불리는 사람은 누구인지, 나의 불행을 보며 남몰래 미소 짓는 자는 누구인지 냉정하게 판단해 보십시오. 만약 그런 사람이 떠오른다면 내일부터는 그들의 미소에 속지 않겠다고 다짐하십시오. 여러분의 친절과 사랑은 그것을 진심으로 소중히 여기는 이들에게만 주어질 특권이어야 합니다. 가짜 선인들에게 낭비하기엔 여러분의 인생은 너무나도 짧고 아름답습니다. 정약용 선생의 글 중에는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지극히 위태롭고 도의 마음은 지극히 미묘하다. 오직 살피고 또 살펴서 진실한 마음을 지키는 자만이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다. 이 말씀처럼 늘 깨어있는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가장 정성스럽게 대접하십시오. 우리가 스스로를 존중할 때 무례하고 교활한 자들은 감히 우리를 넘보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그 자체로 고귀하고 존엄한 존재입니다. 누구도 여러분의 마음을 함부로 짓밟게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긴 유배 생활 끝에
정약용 선생은 고향으로 돌아오셨습니다. 비록 몸은 지쳤을지언정 그의 정신은 그 어느 때보다 빛났습니다. 그것은 그가 사람에 대한 통찰을 통해 무엇이 진짜고 무엇이 가짜인지를 명확히 구분했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도 선명한 기준이 되길 바랍니다. 혼탁한 세상 속에서 가짜 선인들의 덫에 걸리지 않고 정약용 선생이 꿈꾸셨던 정의롭고 따뜻한 세상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당당하게 내딛는 여러분의 앞날을 응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정약용 선생의 이 한 문장을 가슴에 새겨보십시오. 천하의 가장 강한 사람은 자신을 이기는 사람이고 천하의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사람의 됨됨이를 알아보는 사람이다. 여러분의 곁에 오직 진실하고 맑은 이들만 가득하기를.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가 누군가에게 그런 진실한 인연이 되어주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오늘 이야기를 마칩니다. 사람의 가죽을 썼다고 해서 모두가 사람은 아닙니다. 진정한 인간은 타인의 아픔에 진심으로 공감하고 자신의 이익보다 도의를 소중히 여기는 이들입니다. 이런 진짜 사람들을 알아보는 안목을 키우는 것, 그것이 바로 정약용 선생이 우리에게 남긴 위대한 유산입니다. 이 지혜를 등불 삼아 어두운 인간관계의 길을 잘 헤쳐나가십시오. 여러분의 삶은 그 무엇보다 소중합니다. 부디 착해 보인다는 가면 뒤에 숨은 칼날을 알아보는 현명함을 잃지 마시고 오직 평화롭고 충만한 삶을 향해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정약용 선생의 삶과 철학을 통해 인간관계의 어두운 이면과 그것을 극복하는 지혜를 배웠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친절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사람의 진가는 말보다 침묵 속에 그리고 위기 상황에서의 행동 속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을 아프게 하는 관계는 과감히 끊어내고 여러분을 성장시키는 관계에는 마음을 다하십시오. 그것이 정약용 선생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었던 삶을 지탱하는 진정한 힘입니다. 여러분의 내면이 정약용 선생의 서재처럼 단단하고 풍요로워지길 바랍니다. 어떤 비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 깊은 뿌리를 내리십시오. 가짜들의 유혹에 휘둘리지 않는 주체적인 삶을 사십시오. 그 길의 끝에서 여러분은 비로소 참된 평온과 자유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자신을 다독이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은 넓고 사람은 많습니다. 하지만 정작 내 마음을 터놓을 진짜 사람은 드문 것이 현실입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더욱 정약용 선생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사람을 보는 눈을 높이고 나 자신의 그릇을 키우십시오. 진짜는 진짜를 알아보는 법입니다. 여러분이 진실한 사람이 된다면 여러분의 주변에도 결국 진실한 사람들만이 남게 될 것입니다. 그 믿음을 잃지 마시고 오늘도 당당하고 아름다운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정약용 선생께서 험난한 유배지를 견뎌내며 우리에게 전하고자 했던 그 진심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 작은 씨앗이 되어 내려앉길 바랍니다. 그 씨앗이 자라 무성한 잎을 틔우고 어떤 악연의 폭풍 후에도 꺾이지 않는 거대한 나무가 되길 기원합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는 분들입니다. 남에게 휘둘리는 착한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를 지킬 줄 아는 강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십시오. 우리는 언제나 선택할 수 있습니다. 누구를 내 삶의 영역 안에 들릴지, 그리고 누구에게 나의 소중한 마음을 나누어 줄지를 말입니다. 그 선택의 권한은 전적으로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정약용 선생의 지혜를 빌려 더 이상 상처받지 않는, 더 이상 이용당하지 않는 지혜로운 인간관계의 주인이 되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늘 평화와 지혜가 깃들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혜의 숲이었습니다.